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 당일 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점검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북측 선발대와 함께 남북 합동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공식 수행원들이 모두 참가하는 최종 리허설이 열릴 예정이죠.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처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서는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까지 3일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이죠. 민주평화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서 비상식이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25일 수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비핵화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 이거는 남북 두 정상의 몫으로 남겨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4.27 남북정상선언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3개 의제가 있습니다. 평화체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이 부분은 뭐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자들 간에 이제 얘기가 오가서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데 비핵화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일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담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날 그 최종 담판을 할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극적 합의 도출이 좀 이제 가능할지 여부 이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정상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담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렇게 정의용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 재방북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할지 남북 고위급 회담 또 이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 이것도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미뤄지는 그런 그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이제 정상회담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거하는 게 비핵화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그 핵실험 중단 얘기를 하면서 이미 핵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좀 대응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계속 갖길 원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대의 유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기존의 핵무기는 계속 갖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지 이제 이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헌 무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개헌 이제 무산되는 건가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도 뭐 이제 거의 넘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 때 유감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야당을 겨냥해서 이제 강력한 그런 유감 표명을 좀 했고요. 네.
헌법 개정안의 이제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철회하겠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측이 당장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수 야당들은 일단 철회하고 국회에 다 맡겨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뒤 9월 개헌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9월 개헌에는 또 좀 부정적입니다. 네.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하면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 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능한 시점이 이제 2020년 총선이 되는데 과연 그때 이 개헌 동력이 생길지 조금 의구심이 많이 가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9월 개헌 지금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워낙 이제 근데 걸려 있는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댓글 공작 사건의 드루킹 집단이 기존 그 매크로보다도 뛰어난 그 서버, 그러자면 이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서버를 운영해 온 게 드러났다고 하죠? 네. 어제 이제 서울경찰청 측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건데 이 서버를 이제 자신들은 킹크랩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서버를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혹시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사용한 거 아닌가? 뭐 이제 이 여부가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로 좀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경찰이 또 이런 속에서 좀 느릅나무 출판사 지금 이제 그 재정 관련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캐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를 담당한 파주세무서하고 이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관련 자료를 좀 확보를 했다 그러고 또 드루킹의 측근인 그 김모 씨하고 지금 500만 원 거래 그 사실이 확인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그 한모 씨도 조만간 소환해서 뭐 돈을 받은 경위와 더불어서 그 성격도 조사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에 사실은 이제 뭐 고발을 받고 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계좌 4개를 발견했고 그 입금된 총액이 8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파악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었지만 현장 조사에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 어찌됐건 그 이후에 선관위가 이제 이걸 수사 의뢰를 하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것도 지금 검경 간에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동 수사 내지는 초동 조사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죠. 네. 뭐 계좌 등에 대한 이게 이제 법원에서 거부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경위도 좀 자세히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죠. 대한항공 그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이제 직원들에게 그 행패를 부리는 이 동영상 파일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어서 그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녹음 파일은 이제 전직 운전기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좀 폭언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녹음 파일인데요. 뭐 하여튼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신랄해서 제가 차마 소개시켜 드리긴 좀 뭐하고요. 이 부분 저희가 녹취를 따서 네. 드릴까 싶기도 했는데 좀 참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직 운전기사 얘기가 약간의 터치 없이 욕만 주워 먹고 퇴근하는 날은 즐거운 날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네, 지금 어느 정도였는지. 이 원고 써오신 거 보니까 네. 당장 못 고쳐놔 이 XXX 어유 병신 같은 XXX의 XXX들 죽어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뭐 입에 하여튼. 전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X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운전기사도 이런 폭언 때문에 전담 기사가 일주일 만에 바뀐 경우도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증언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또 다른 또 녹음 파일도 또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양호 회장이 2013년 여름에 이제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작업자가 또 이걸 녹음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싶은데 그 내용 역시 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관세청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청하고 대한항공의 그 유착 관련한 제보가 또 쏟아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금 이제 관세청 내사에 지금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뭐 조사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속에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이제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에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네. 거의 모든 그 사정기관들이 지금 이제 투입이 돼서 진상규명에 지금 나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밀수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이 조양호 회장 또 조원태 사장 아들이죠. 그 좀 직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특히 그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기도 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먼저 민주평화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북한이 이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대북 확성기를 중단을 했고 북한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이제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서 징조는 참 좋아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워낙 그 북핵 문제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가 낙관할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신중한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예, 우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뛰입니다. 그동안 그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얼마만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번에 꼭 이 남북회담이 성공해서 이제 한 번 더 평화가 정착되고 또 우리가 번영으로 가는 큰 물꼬가 터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슴이 뛰세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두 차례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느꼈던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때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 연장선상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남북 간에 수십 년 된 이 대결 구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해와 협력, 또 평화 번영으로 가자는 그런 민족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의 많은 상황의 변동이 있었죠. 다 알다시피 남북 관계가 이전 정권들에서 최악의 상태로 퇴행해 버렸고 또 그 사이에 북한은 핵 능력 또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서 최근에는 이제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폐기를 중심으로 하는 비핵화 문제가 이제 중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화끈하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핵 동결 조치라는 것은 그동안 중국에서는 쌍중단이라고 해서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제 군사훈련, 합동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자기들로서는 통 크게 먼저 그 협상 카드로 내세우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동결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조짐이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낙관은 이르죠. 그렇죠. 북한이 핵폐기,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확실한 언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불안한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핵군축으로 가는. 그렇죠. 예, 세계적인 핵군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미국하고 사이에 서로 핵을 군축하자, 미국도 무슨 핵을 줄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무리한 요구,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난관을 넘어서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 그 핵군축과 비확산을 언급하면서 이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 한국과 또한 미국과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나 미국이 뭘 바라고 있는지,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네. 벌써 이렇게 협상에 나온 걸로 봐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역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그 실무 접촉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역시 두 정상의 최종적인 몫으로 좀 남겨놓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이 비핵화 문제, 이 두 정상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적 성격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것, 이제 북한이 만일에 완전한 핵폐기,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번에 대북 특사들에게 한 말에 따르면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자기들 체제에 대한 이제 보장,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우리 한국도 물론 도움을 줘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그러니까 비핵화, 핵폐기 의지를 확실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선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지가 확인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미국과 북한 관계 정상화 방안 같은 것들은 역시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논의되고 타결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간의 정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축복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미 이 삼국 간의 합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어떤 선언이 나올까, 이것도 관심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저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공식적인 종전 선언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그에 준하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남북미 3자가 모여가지고 종전 선언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중국까지, 네. 중국까지 합류해서 4국 간의 종전 선언이 있고,
결국 평화협상,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협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이번에는 남북미 3국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남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종전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만이라도 정치권에서 정쟁을 좀 중단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의도 국회 상황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무엇보다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북 정상회담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정략적인 언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남았지만은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죠. 두 차례 정상회담이 성공하면은 이 정치권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의 국회회담이라든가 또는 의회 간의 다자회담, 미국까지 또는 중국까지 낄 수 있는 회담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국회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외교를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권 문제 얘기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대통령의 그 말씀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야 3분의 2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와서 야당을 비난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될 그 주도적 노력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요, 5당의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왔지만, 네. 만일에 선거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하자면은 선거제도만 개선하면은 분권형 체제, 분권형 권력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때부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권력구조에 관해서 조금 더 분권형으로 양보하겠다는 그런 타협안이나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일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야당이 협조를 너무 안 한다. 지금 국회를 보이콧할 때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1시간 반여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전달해드렸고,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남북회담 관련 토론에 참가해서 우리 당의 입장, 또 의원들의 입장, 저도 거기 속합니다만 끊임없이 전달하고 또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국회에 초당적으로 정상회담에 협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국회는 열리고 있지 않지만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의제, 입장 이런 부분을 잘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성명이 안 나와서 협조 안 한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만은 지금 우리 당내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이해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례 없죠. 그렇게 협조한 경우가. 그 지난 주말 북한이 그 핵실험과 그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또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폐쇄하겠다. 이제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조건 없이 핵동결을 그 선언한 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그리고 북미 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이다. 상당히 그 전향적인 조치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부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게 그 내용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북한 스스로 그 핵시설의 그 실험시설, 북부제 핵실험시설은 그 군사적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핵보유국가가 되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런 주장을 봤을 때 북한은 핵을 이미 보유했다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을 갖고 이번에 핵시설 폐쇄를 선언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읽으면은, 그 과거 핵을 보유한 가운데 미래의 어떤 핵을 추가적으로 갖는 문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지 미국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그 북한의 정책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어요. 북한이 그 핵실험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전체 핵을 해체하는, 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적 기대가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촘촘하게 보면은 이미 핵을 보유했고 또 그 보유를 선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래의 핵은 포기했지만 과거의 핵 혹은 기존의 핵은 갖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핵을 포기를 선언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전향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핵 실험을 쭉 해서 실험할 때마다 한번 전체가 출렁거리고 동북아 또 세계 질서, 핵 질서가 출렁거리는데 미래 핵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은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다 또 어기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라토리움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 선언만으로도 그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과거 핵,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 폐기는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그 비핵화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회담도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걸 떠나서 정상회담에서 모든 의제의 중점이 안전한 비핵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이번 기회에 비핵화 또 핵폐기 결심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핵폐기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남북 정상회담인데 우리 대통령이 하는 회담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중개자적 역할, 이런 표현, 이런 성격 규정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신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상대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 부분을 좀 남겨두려 하지 않을까요? 그게 북한의 그런 회담 태도를 미리 예상해서 북한은 핵 문제 같은 것은 핵 폐기 문제는 대한민국과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와 의논해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보다 더 치열하게 북핵 폐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남북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결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야 될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그 종전선언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논의가 있었고 또 3자 정상회담 또 4자 다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정전협정 상태에 있는 것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준비한 내용들 또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북한 핵 폐기라는 이 단일 의제에 집중해야 되고 네. 이 종전협정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봐서도 또 여건으로 봐서도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결실을 갖고 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하나의 의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혹은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좀 잡을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상회담 저는 회담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은 남북한의 지도자가 정례적이든 또 자주 만나서 의논하는 것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례화든 또 다음 회담에 대한 약속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좀 가질수록 좋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이제 그 새 전략 노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북한이 경제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 정상 국가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요, 북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까? 90년 이후에 또 김정일 시대 때부터 이 경제 건설을 해야 되겠고 단기간, 최저기간 여기 모든 투쟁을 집중해달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고 이번에 4가지 결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나에 대한 진단과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없어요. 고라초프가 계획과 개방을 내놓고 등소평이 계획과 개방을 내놔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북한의 회의에서 그런 발상의 전환은 전혀 없고요. 과거에 북한이 늘 해마다 몇 차례씩 북한 주민들이 듣기 좋도록 했던 그 수준의 정책을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언론이 자꾸 새로운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옛날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도 아닐까요? 그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장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체제 안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국제사회 제재거든요. 유엔 제재 또 남북한 경제적인 우리 정부의 제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려는 그런 몸부림 또 그런 호소 이런 부분은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이 대표적인 국방안보 전문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틀 앞둔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상회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 의도대로 잘 되어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전 입장을
잡아내고 또 남북관계에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 합의 의제 이런 부분이 정권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역사 눈높이, 대한민국 역사, 한반도 역사 눈높이에 맞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핵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